영상이 기본적으로 10개 정도 쌓이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유튜브 알고리즘 인식을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식을 한다라기보다는 10개까지 업로드를 할 때 일관되게 올렸다라고 한다면 내 컨텐츠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비한 사람들은 일관된 니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세 교정이요. 아니면 물리치료요. 아니면은 어떤 뭔가 기록이거나 아니면 일기 쓰는 거나 아니면 AI거나 그래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를 10개 이상 쌓았을 때 그리고 그 콘텐츠들에서 최소 이상의 퀄리티가 나왔을 때 반응도가 최소한이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이 그걸 인식하기 전에 내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일관된 문제를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한테 내 컨텐츠가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알고리즘, 뭐, 해킹, 이런 말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알고리즘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도 너무 많잖아요. 알고리즘 해킹, 알고리즘 뭐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고 제 수강생분들이 경험하고 정말 제 주변 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때 본질은 사람이다. 그리고 SNS의 본질은 관계를 만드는 거다. 처음에 구독자 한 명도 없고 그럴 때 내 컨텐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라도 소비를 해야 돼요, 내 컨텐츠를. 그랬을 때, 한 명이 만약에 소비를 했는데, 그 한 명이 내 지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러닝을 한다던가 아니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해서 클릭률이랑 반응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한테 퍼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조회수가 10회도 안 나왔어. 그래서 너무 불안해. 이렇게 됐을 때는 불안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반응도 체크. 가장 먼저 반응도 체크죠, 사실.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 어떻게 나왔나. 양호한데, 양호한데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되네. 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내 주제랑 비슷한 채널들 있잖아요. 그 채널의 콘텐츠에 댓글을 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톤 채널이야. 그러면은 내 채널명이 태그라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라톤일 거란 말이야. 어떤 달리기, 오래 달리기 그렇게. 그러면은 그 채널에 공감되는 댓글을 달아서 뭐 좋아요를 많이 받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그 관심사, 그 주제 관심사에 몰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 3명, 5명, 10명한테 노출될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 콘텐츠를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마라톤, 러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반응도가 높네. 비슷한 사람들한테 퍼뜨려 줘야겠다. 라고 퍼뜨려 주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나 알고리즘이 버려졌나 보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내 컨텐츠를 판단하는 건 알고리즘이니까. 대본은 얼추 외워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막상 카메라 보고 찍으려니 문장 그대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 정말 카메라 보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진짜 두세 문장 말하는 것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혀가 꼬인다,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한 문장 말하고 편집하세요. 한 문장 말하고 보고, 한 문장 말하고 보고, 근데 이 볼 때 만약에 저라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카메라 있을 때 내 핸드폰에다가 그걸 적어 놓는 거야. 눈이나 고개나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달라지잖아요. 내 위치가. 그러면은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지금 카메라 보고 있잖아요. 카메라 보고 있을 때 핸드폰, 대본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말하고, 보고 말하고 해가지고 컷편집으로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내가 이동하는 건 티가 나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원래 우리의 이 라이브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였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근데 항상 시간대가 11시를, 네, 항상 향해서 가네요. 일단, 근데 또 지금 끝내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와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궁금하신 거나 고민되는 거 있으시면 딱 11시까지 받을게요. 11시.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부러 숫자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진짜 본질에 집중하려고 한다. 의도한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브에서 했던 것들을 정말 짧게 요약해서 업로드를 한 건데, 저는 이게 정말 큰 가치가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화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콘텐츠는 누가 볼까요? 외부 사람들은 안 볼 거예요. 커밍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볼 거야. 근데 커밍손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시청해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유튜브 수익화, 아무런 호킹 없는데도 클릭할 만한 정말 극소수가 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700명이 본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게 700회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700회가 목적이 없는 700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제 채널에 구독자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뾰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 컨텐츠는 바이럴을 위해서, 트래픽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유튜브 수익화에 고민 있는 분들만 보세요. 수익화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정말 진하게 보신 분들은 커밍순 브랜드에 더 영향을 받겠죠. 실제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컨텐츠를 푸는 목적 자체, 메시지 자체가 명확하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 잡고 만든 거죠. 내 채널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은 유튜버, 유튜브 브랜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거고, 그랬을 때 내 채널의 구독자 핏과 맞고, 이 컨텐츠는 밀도를 올려줌과 동시에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고 7.6% 3분 초반대 그래서 500명 정도가 늘었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에서도 목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적. 여러분들이 콘텐츠에서 그 콘텐츠 하나당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은지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콘텐츠를 본 사람들은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내 찐팬이 될 테니까 초기에는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에는 그냥 퍼주세요. 트렌드 소재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스토리텔링 잘 하시고요. 스토리텔링이 아니면 오래오래 주시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